우리가 왜 이런 것도 알아야 됩니까? 진짜 하루 이틀도 아니고 이런 것들까지 모조리 파헤쳐보는 시간. 꼬리에 꼬리를 무는 시사 공부 한타. 꼬리박사! 우리 상훈이한테 어떤 음식을 좋아하냐라고 묻는 게 좀 무색하겠지만 네. 삶은 계란 좋아합니까? 삶은 계란 특별히 더 좋아합니다. 저도 좋다, 대답하기가 좀 민망하지만 특별히 더 좋아하는 이유가 예. 일단 첫 번째 죄책감이 덜 듭니다. 왜요? 다이어트 식품이기도 하니까. 그렇지, 계란은 네. 그리고 계란은 이제 그냥 먹으면은 몸에 좋겠지 그런 생각도 들고 이제 완전 식품. 맞습니다. 네네. 떡볶이랑 먹을 때도 먹고. 그 노른자 이렇게 막 부벼서. 맞습니다. 으깨서 으깨면 그 계란 노른자 으깨면 또 다른 소스가 되는 거 아세요? 그렇지. 그 노른자를 이렇게 막 샐러드 위에다가 살짝 이렇게 뿌려가지고 눈꽃처럼 맞습니다. 그렇게 먹어도 맛있고 너무너무 좋은데 그러면은 이제 삶은 계란은 두 개로 나뉘어요. 반숙이냐 완숙이냐. 우리 하나 네. 둘 셋 하면은 본인이 더 좋아하는 거 얘기해 볼게요. 네. 하나 둘 셋 반숙. 와우. 좋아. 반반숙입니다. 반숙 싹 그 흘러내릴 때 그 느낌 맞아요. 있잖아요. 맞아요. 너무 먹고 싶다. 아무튼 뭐 저희는 반숙을 좋아하지만 어떤 분들이 또 완숙을 좋아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이 얘기를 왜 꺼냈냐? 반숙과 완숙을 결정하는 게 시간과 온도거든요. 우리의 인생 또한 얼마나 뜨거웠는지, 열정을 가졌는지, 그리고 또 얼마나 오래 참고 견뎠는지에 따라서 인생의 견고함도 달라지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삶은 계란이 이제 삶은 계란이 아니라 삶은 계란? Life is egg. 좋다. 또 명언이죠? 네. 삶은 계란과도 같다. 그냥 퀴즈나 풀겠습니다. 네. 하나, 둘, 셋, 출발! 진짜 최근 몇 주간 딱 맥커터, 정답으로 커터하는 그 기분 잊을 맞아요. 수가 없는데 오늘도 한번 도전해봐야지. 첫 번째 문제 드리겠습니다. 다음에서 공통으로 연상되는 숫자는 첫 번째, 나폴레옹이 워털루전에서 패하고 퇴위할 때까지의 지배기간. 두 번째, 처가에서 사위를 이르는 말. 세 번째, 남녀가 결혼해서 한평생 함께 지내자는 언약. 뭐야 이게. 근데 제가 하나 오히려 역으로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나폴레옹 황제가 워털루 전쟁에서 패하고 내려올 때까지의 재위 기간, 지배기간. 을 저희가 알 거라고 생각하신 거예요, 혹시? 그러니까 서방이 근데 이게 무슨 숫자와 연관되어 있는지도 모르겠는데. 정답 100. 정답입니다. 뭐 왜? 그냥 100년을 함께 살자 뭐 이런 거. 100년 해로. 나폴레옹이 워털루전에서 패하고 퇴위할 때까지 지배기간이 100일 전하. 처가에서 사위를 이르는 말이 100년 손님. 남녀가 결혼해서 한평생 함께 지내자는 언약이 100년 가야. 쉬운 숫자 찍어봤는데 감이 굉장히 감이 좋은데 오늘? 이것도 거의 커터 야 수준인데요. 대박인데? 찍었지만 푼 거다. 네. 풀지만 찍었다. 두 번째 문제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대결 진위와 훈익입니다. 뭐야? 새로운 포맷인가요? 대결 진이와 후리. 대한민국의 섬 중에서 가장 큰 제주도는 돌과 여자와 바람이 많다고 해서 삼다도라고 불리는데요. 반대로 세 가지가 없다고 하여 삼무도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삼무는 각각 무엇일까요? 야 이건 상의를 할 수가 없잖아. 뭐야? 제가 알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1번 담. 그렇지. 여기까지 맞나요? 담이 없어 제주도는. 대문이 없습니다. 세 개를 한꺼번에 먼저 맞추시는 왜? 분에게. 문은 맞네 그러면. 훈이 정답. 대문, 도둑, 질투. 맞아. 아닙니다. 대문, 도둑. 하나 제 기억에 이거는 좀 추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약간 감정 같은 거 맞아요? 모르겠네요. 야 상의를 못하니까 미치겠다. 맞아요. 아니면 저희 되게 약간 유치하게 싸운 커플들처럼 약간 이런 식으로 그 있잖아요. 둘이 싸우면은 괜히 가운데 한 명 두고서 됐어 먼저 사과하라 그래. 그 전까지 난 절대 얘기 안 할 거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럼 옆에서 사람들 다 들리게 하는 거 서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케이. 남자. 대문 도둑 남자. 와우. 남자는 있지. 여자가 많을 뿐이지. 아니야 제주도에는 눈 오네. 알았다. 대문, 도둑, 거지. 정답입니다. 와. 뭐야 상품 뭔데? 상품 뭔데요? 프로.
거지 나오는 거 아니야? 거지? 뭐야? 돌들이와 함께라면 어디든 밀 수 있어. 이게 뭐야? 와요 감사합니다. 와 이거 저한테 꼭 정말 필요한 거 아시죠? 제가 야. 제 고양이가 있기 때문에 항상 뭐 보면 항상 털이 이거 되게 중요한 거야. 맞아요. 근데 뭐지? 내심 욕심나는 이 기분은? 다음 문제 드리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흥행 돌풍을 일으킨 영화 반지의 제왕은 총 3억 7천만 달러라는 어마어마한 제작비가 투입되었는데요. 아름답고 웅장한 자연 경관을 배경으로 펼쳐진 스토리는 전 세계의 관객을 완전히 매료시켰고, 특히 영화 3부작의 배경이었던 뉴질랜드는 자연스레 관광 명소이자 촬영 장소로 급부상하면서 많은 관광객과 영화 관계자들이 몰려들었다고 합니다. 뉴질랜드가 영화로 인해 경제적 수익을 얻게 되면서 이와 같은 현상을 땡땡땡 경제 효과라고 부르게 되었는데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약간 느낌. 우리나라가 이거를 노리고 서울에서 그걸 찍었었잖아. 어벤져스. 네. 근데 아무 효과가 없었잖아, 사실. 맞아요. 알려진 건 김밥 천국밖에 없잖아. 맞아요. 아 이거 저 그런 느낌일 것 같아요. 그 주인공 이름이나 이렇게 그 간달프 경제 그렇지, 효과? 그런 거 같아. 간달프. 스미골 경제 효과. 아, 이제 문제 어렵게 주시는구나. 프로도 경제 효과. 오. 정답입니다. 와우! 야, 이건 맞춘 거다. 대박이다. 야, 프로도.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반지의 제왕의 주인공인 프로도 이름을 따서 명칭을 정했다고 합니다. 뉴질랜드는 그래도 좀 톡톡히 받겠네요. 효과를. 세 문제. 노 찬스 하고 있어요, 네. 지금 우리가. 아주 호경기 좋은 플레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 좋은 플레이. 네. 야, 다음 문제 드리겠습니다. 강의 관련된 퀴즈입니다. 강의. 이씨 강의. 강의. 나의 정강의. GDP나 1인당 GNI는 보통 한 나라의 국력이나 국민들의 생활 수준을 말할 때 일반적으로 사용되는데요. 하지만 GDP는 소득이 사회 각 계층에 얼마나 고루 분배되고 있는지 보여주지 못하기 때문에 국민들의 삶의 수준을 더 잘 알기 위해서는 소득 분배에 관한 여러 가지 지표가 필요합니다. 소득이 어느 정도 균등하게 분배되었는지를 알려주는 대표적인 소득 분배 지표가 있는데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아 이거 저도 뭐 들었던 것 같긴 한데. 그 식비 지출 비율을 네. 엔겔이라고 하고 맞아요. 인물 이름이죠. 그런가 봐. 이거 만든 아 정답 지니계수. 지니? 정답입니다. 와! 너 어떻게 맞췄어? 아 저 그냥 아는 게 엔겔계수랑 지니계수밖에 없는데. 진짜? 그리고 정말 소름 돋는 건 뭔지 아시죠, 형님? 이거 4번 문제 시작하기 전에 했던 노래 제목이 지니. 지니였잖아요. 하이디의 지니였잖아. 네. 우와! 우와, 대박. 소름 끼쳐. 이 시간이 가니. 그게 하이디의 진이란 노래인데. 와. 뭐야 이거? 점점 촉이 좋아집니다. 야, 이거 대박이야. 와 너무 소름 돋아. 야, 이제는 진짜로 방송 분량이 걱정될 정도야. 진짜예요. 진위계수는 0부터 1까지의 수치로 표현이 되고요. 값이 0이면 완전 평등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1이면 완전 불평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진위계수를 통해 다양한 계층 간의 소득 분배를 비교할 수 있고 소득 불평등 정도의 변화를 알 수 있다라고. 그러면은 공산당은 진위 개수가 0이에요? 다 똑같이 나눠주면? 원래는 그런데 그렇지 않죠. 이론적으로는 그렇지만, 와, 대박. 이게 오늘 강의 때 듣는 내용이구나. 와, 나 선생님한테 너 자랑할게. 알겠습니다. 진짜로. 상훈이가 바로 맞췄어요. 이러고. 5번 문제 주세요! 마지막 문제 드리겠습니다. 골백번은 여러 번을 강조하여 이르는 말로 여기서 골은 숫자 이것을 가리키는 순 우리말이었다라고 합니다. 이것의 한자어는 원래 어떤 것의 형상을 본떠 만든 상형 문자였는데요. 이 숫자의 한자는 어떤 것의 모양을 본떠 만들어졌을까요? 야, 너무 어려워. 잠깐만. 네. 와, 이러면 3개를 맞춰야 되는 거잖아. 맞아요. 그 숫자를 맞춰야 되고, 그 한자어를 맞춰야 되고, 그 그림을 맞춰야 되고. 나라 이름 기분인데? 저 알 것 같아요. 아, 진짜? 네. 야, 진짜? 정답 벌집. 진짜? 이게 야, 여기서 맞춰갈 수 있어, 우리. 네. 그냥 제가 그냥 찍고 때려 맞춘 건데 만이라고 했을 때 그냥 만의 순 우리말이 골인데 만 한자가 벌집 이런 거에서 옛날 이제 눈높이에서 재능 교육에서 그렇게 정답, 거미줄. 만은 맞나요?
맞습니다. 만 맞죠? 정답 그물. 지금 근데 뭐 우리가 말한 벌집, 뭐 그물, 또 뭐 말했지? 거미줄 요런 거랑 좀 흡사합니까? 유사하다고 할 수 있습니까? 똑같은 모양이 계속 이렇게 여러 개 있다는 느낌, 그런 느낌적인 느낌?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그림 카테고리 설명을 했는데 그건 아니라고 하니까 벌집과 거미줄에서 연관이 있는 또 다른 카테고리 찾으면 네, 되는 거야 그런 것 우리는. 같아요. 그것도 찬스 쓰지 말자. 네, 정말로 새벽 5시가 돼도. 맞습니다. 다리가 괴사가 돼도. 요거예요, 형님. 이게 맞다면. 아. 제 기억이 맞다면. 이게 아닐 수도 있고. 저 이상한 한자 만든 것 같은데, 제가. 정답 벌. 정답 거미. 아니, 이게 제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아닌 것 같기도 한데. 맞습니다. 이거 맞아요? 이거 보이세요, 이게? 이거 맞아요? 와. 그럼 이게 무슨 그림에서부터 나온 것일까? 이게 더듬이 같은데 이 위에가? 생명체입니다. 거미강이긴 합니다. 거미강. 아, 그러면은 뭐 이런 쪽으로 잘 찾으면 되겠네. 거미가 다리가 8개인가? 네. 그치, 곤충은 6개인데. 네. 얘는 거미가 8개란 말이야. 그러면은 지네? 정답, 가재. 가재. 정답, 개. 개. 아, 가재와 이렇게 갑각류인가? 갑각류? 가재. 아, 이런 개. 애들이 있는데. 새우. 껍질 딱딱한 애들이 있는데. 정답, 랍스타. 아, 맛있겠다. 정답, 아르헨티나산 절단새우 이마트 9,900원. 진짜 맛있어. 진짜요? 아니, 거기 포장지에 새우에서 랍스타 맛을 느껴보세요. 이러는데 진짜 그 맛이 나. 혹시 바다 생물 아니라 땅에서 육지 생물 중에 딱딱한 애들이 있나? 등껍질 있는 애들? 등껍질 있는 애들? 전갈? 정답입니다. 와, 맞다. 너무 잘 스클리어. 눈에 놀라세요. 지금 최초. 한국이 최초. 역시 대한민국 최고입니다. 역시 한국인 최고입니다. 진짜 기분 좋아. 전 세계에서 한국인만 가능했던 노찬스 클리어. 우리가 54회 만에 찬스 없이 우리의 능력으로 풀었다. 눈물 난다. 저희가 접근한 방법이 정말 너무 좋았어. 이제 퀴즈 정말 잘 풀어요. 특히 이제 이런 거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간다, 이렇게 간다, 이렇게 간다. 전갈이군요. 그러니까 딱딱한 거. 이거는 인간적으로 상품 하나 주세요. 노찬스 클리오 하나 뽑게. 이모님. 진짜 잘했잖아요. 아 진짜 서비스를 하나 주세요, 진짜. 안 돼요? 재능 기부해 주세요. 축하드릴게요. 아 감사합니다. 강의 때 만나요. 지니계수란 한 국가 가계소득의 계층별 분배 상태를 나타내는 계수를 말하는데요. 0과 1 사이에서 산출되는 지니계수는 0에 가까우면 소득 분배가 균등하게, 1에 가까우면 소득 분배의 불평등이 심화되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불평등한 소득 분배는 빈부격차로 이어지고 빈부격차는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사람들은 어떤 부모를 두었는지에 따라 삶의 수준이 달라지는 이른바 금수저의 현실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모두가 똑같이 사는 사회는 어떨까요? 기계적으로 모든 이들에게 똑같이 몫을 나누는 것을 공정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철학자 존 롤스에 따르면 정의란 정당화될 수 없는 자의적인 불평등이 없는 상태라고 주장합니다. 그가 말한 첫 번째 정의의 원칙은 사람들이 기본적인 자유를 평등하게 나누어 가져야 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사회의 직위직책은 모든 사람에게 개방되고, 사회 경제적 불평등은 제일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의 입장을 개선시키는 데에서 정당화될 수 있다는 차등 원칙입니다. 어떤 사회에서도 모든 개인이 똑같이 대우받을 수 없고 각기 다른 사회적 역할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기회를 갖고 서로 다르게 분배받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죠. 의술을 배우는 것은 무척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마땅한 대접이 없다면 누구도 힘든 길을 택하지 않겠죠. 하지만 의사가 부족해지면 사회적으로도 힘든 상황에 놓입니다.
따라서 사람들은 의사가 청소부보다 더 많은 수입을 얻는다는 사실을 두고 차별이라고 하지 않는 것이죠. 어떤 차등이 도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를 두고 절차에 아무런 하자가 없다면 불평등이나 차등도 정당화될 수 있다는 것이 롤스의 주장입니다. 그러나 기회의 균등 역시 중요하다고 강조하는데요. 모든 이들이 뒤처지지 않고 경쟁할 수 있도록 사회가 불리한 처지에 있는 이들을 적극적으로 돕는 것은 당연한 이치가 아닐까 싶네요. 전문가와 함께하는 딥 러닝 시간,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 자, 오늘 아주 오랜만에 저희들의 반가운 분이시죠? 안광복 선생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현대. 화이팅! 정직! 정직. 뭐 상훈이는 뭐 워낙 애제자고 저희 또 고등학교 선배님이셔가지고 참 재밌게 강의 들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오늘은 어떤 이야기 준비해 주셨나요? 그 금수저 흑수저론이에요. 오, 재밌겠다. 그리고 이제 존 롤스가 얘기하는 정의론. 정의론. 어려워 보이지 않으세요? 정의론은 좀 어려워 보이는데 금수저 수저는 워낙 요즘 많이 하는 이야기라서 금수저를 얘기하는데 파리가 그 사람들이 많이 하는 얘기 중에 인생 2회차라는 얘기 있잖아요. 요즘 많이 예. 너무 익숙하기를 잘해가지고 넌 인생 2회차 사는 거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철학자로 제가 요새 현실을 봤을 때는 마치 역사 2회차를 보는 것 같아요. 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제 방송에서 이런 얘기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요새 전쟁이 너무 두려워요. 전쟁이 임박했다는 느낌이 팍 오거든요. 정말요. 왜냐하면 평화 시기가 70년 이상 지속된 시기가 거의 없어요. 한 70년 정도 지나면 전쟁이 터지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제가 금수저 흑수저 얘기를 하면서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평화기가 오래 가면은 반드시 나타나는 문제가 빈부격차예요. 사회가 안정됐으니까. 잘 사는 사람들은 더 유리해질 수밖에 없고 못 사는 사람은 시간이 갈수록 불리해져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그래요. 게다가 빈부격차가 어느 정도 시점이 돼가지고 해결 불가능한 상황이 되면 이게 전쟁으로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 우리 사회에서 많이 터지는 게 혐오 문제잖아요. 네. 혐오의 밑바탕에는 깊은 좌절이 깔려 있어요. 그렇죠. 이길 수 없다, 네. 바꿀 수 없다. 그러니까 그게 분노로 표출되거든요. 더 가면 이게 전쟁인 거예요. 전쟁이 꼭 국가 간 전쟁이뿐만 아니라 내부에서 불만이 이제 국가 간의 전쟁으로 터져나가는 현상이 되죠. 그런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참 갑자기 무서워졌어요. 무섭네요. 저 금수저 네. 수저 얘기해서 뭐 다이아 수저 뭐 그냥 그런 그러니까. 거 족발 수저 이런 얘기 하려고 하는 줄 알았는데. 근데 이 무서움을 막는 게 바로 철학의 힘이거든요. 네. 1970년대에 존 롤스라는 철학자가 그 유명한 정의론이라는 책을 씁니다. 철학책이 실제로 정의라는 제목을 달잖아요. 저스티스라는 제목을 달면 다 700페이지가 넘어요. 읽다가 편안하게 잠들 수 있는 그런 책이에요. 거의 이게 벽돌 크기거든요. 정의가 그렇게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왜 정의론이 중요하냐 하면은 그 존 롤스가 이런 아주 멋있는 얘기를 해요. 자연 과학자들한테는 진리가 중요하다. 하지만 사회를 운영하는 데는 정의가 핵심이다. 일단은 진리에 맞추어서 자연과학자들이 현상을 설명하잖아요. 사회를 제대로 굴리려면 정의가 뭔지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설사 빈부격차가 있다 그래도 사람들이 다 못 견디는 거 아니거든요. 네. 받아들이면 사회는 또 굴러가요. 정의가 바로 그런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사람들이 합의할 수 있는 공통의 합의점이 없으면은 아주 세부적인 불만 하나에서도 이렇게 사회가 굉장히 불안하게 바뀔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정의가 뭐냐? 우리 학교 다닐 때 굉장히 모범생이고 공부를 잘했던 우리 그 문상훈 코미디언한테 묻고 싶습니다. 정의가 도대체 뭔 것 같으세요? 기대된다. 정의 내리기 어려운 것? 그 정의 내리기 어려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뽀록 났나요? 뽀록이 들통 났네요. 저도 이제 너무 부담이 심해져서 오늘쯤 뽀록 내고 싶었어요.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저도 같은 질문을 저도 계속 생각해 봤거든요. 모르겠어. 정의가 뭔지 그냥 뭐 다수가 맞다고 하는 거? 모르겠어. 역시 명문고등학교를 나오셨어요. 김태진. 대답 잘한 건가요? 제 후배님답게 아주. 진짜요? 정의가 정답. 어렵죠. 네. 정의란
정의가 이용하기 너무 쉬운 말인 것 같아요. 맞아요. 어. 그게 핵심이에요. 어. 누구나 자기한테 이익이 되면 그게 정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나한테 이익이 되면 옳은 거고 나한테 손해가 되면 나쁜 거예요. 아. 사람들은 다 자기 입장에서 생각하거든요. 네. 그건 존 롤스가 얘기하는 정의는 뭐냐. 피자 한 판을 배달을 시켰어요. 사람은 10명, 피자는 한 판입니다. 배가 고파요. 이 상황에서 피자를 공평하게 모두가 골고루 먹게 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10등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10등분이 쉽지가 않거든요. 아. 불만이 많죠. 내가 더 먹고 싶은데. 아. 근데 롤스가 얘기하는 건요. 굉장히 쿨해요. 피자를 자르는 사람 있잖아요. 네. 이 피자를 자르는 사람이 나머지 9사람이 먼저 피자 조각을 고르고 맨 마지막에 그 사람한테 먹으라 그러면 된다는 거예요. 아. 저희 아버지가 저랑 제 동생이 할 때 너가 나누고 네가 골라 이렇게만 하셨는데. 맞아. 오, 아버지는 어떻게 하셨지 그거? 그거예요. 오. 그게 바로 롤스가 얘기하는 정의라는 거예요. 어. 가장 손해보는 사람이 되는 입장에서 판단해서 그 사람이 받아들일 수 있으면 그게 정의라는 거예요. 오, 가장 손해 보는 사람 입장에 생각해서 그 사람 받아들일 수 있으면 그것이 정의. 정의라는 거예요. 그 완전히 정리가 된다. 네. 근데 그것도 양보해주면 그것이 사랑. 그렇죠. 이야, 정의를 넘어선. 네. 그러니까 롤스는 두 가지를 얘기를 한대요. 정의로. 첫 번째가 뭐냐면 모두가 자유롭고 평등한 상황이어야 한다. 아, 별 얘기 아니에요. 그냥 뭐냐면 대그룹 회장, 재벌 회장도 한 표고 극빈자도 한 표예요. 경제적으로는 불평등이 있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은 정치적으로는 평등하다는 거죠. 어떠한 상황에서도 내가 한 개인으로서의 가치는 그 폄하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건 합의를 한다는 거죠. 그죠? 이게 대한민국 사회에서도 이거는 받아들이는 가치거든요. 네. 아무리 높은 사람도 힘없는 사람들 일방적으로 밟았다가는 큰일 나잖아요. 언론에서 이게 공론화되면. 그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최소 수혜자의 원칙. 최소 수혜자의 원칙. 그래서 이걸 막시민 원리라 그러는데요. 맥스 미니미제이션. 그러니까 뭐냐면 가장 손해를 보는 사람이 최대의 이익을 볼 수 있도록 고려해야 그게 정의다. 아. 무슨 얘기냐. 의사가 청소부보다 급여가 크니까 적습니까? 그렇죠. 받아들여요. 왜 받아들일까요? 뭐 그의 능력에 대한 어떤 가치를 인정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청소부 일을 하시는 분들도요. 네. 이 환경 미화원 분들도 정말 열심히 일하세요. 네. 아. 그분들한테 얘기하면은 다르게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환경 미화원들도 자기보다 그 의사가 더 많이 받아야 된다는 걸 인정해요. 네. 왜냐? 자기한테 이익이 되니까. 아. 왜 이익이 되냐면 그래야 저 사람들이 치열하게 노력을 해서 의사가 되잖아요. 아. 의사가 되는 게 좀 힘든 공부가 아니잖아요. 그 정도 대접을 안 하면은 사람들이 의사가 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회에서 정의라고 통용되는 게 바로 그 두 가지라는 거죠. 예. 모든 사람이 기본적으로 평등하다. 차별이 있을 수 있다. 있어도 어떤 경우에도 가장 손해를 보는 사람이라도 받아들일 수 있어야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다. 네. 두 가지가 합의됐다는 거죠. 선생님, 정의가 무엇인가랑 정의롭게 사는 거랑은 다른 학문이죠. 그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에요. 이게 대학교 3학년 때 눈물을 펑펑 흘렸던 경우가 뭐냐면은 도서관에서 플라톤 국가론을 읽다가 국가란 웬만한 사람 못 읽어요. 네. 700페이지가 넘습니다. 한국어 번역본으로. 그리고 진짜 읽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제가 코를 골고 있다는 걸 발견해요. 그 정도. 행군할 때처럼 군대에서 그렇죠. 졸면서 걷는데 그걸 나중에 깨닫는 것처럼. 플라톤이 정말 싫었어요. 어. 근데 플라톤 국가론의 주제가 뭐냐면 정의란 무엇인가요? 소크라테스가 당연히 고담 중론을 하죠. 정의롭게 살아야 되고 각자의 목을 돌려야 되고 한참 하는데 트라시마코스라는 20대 초반 젊은이가 정말 속된 말로 쌍욕을 하면서 튀어나와요. 네. 당신 거짓말하지 마. 어. 저작거리에 나가봐라. 당신 말 들었기 때문에 젊은이들이 어리숙하게 당하고 사는 거다. 제대로 살려면 뭐냐? 정의롭게 살면 안 된다. 세상은 강한 놈이 잘 살게 되어 있다. 하고 뛰쳐나가 버려요. 제가 그걸 읽고 있는데 대학교 3학년 때 눈물이 펑펑 나는 거예요. 오. 철학과 3학년한테 무슨 미래가 있겠어요? 취직이 되겠어요? 연애를 하겠어요? 네. 인문학을 하는데. 너무 절절하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 국가론의 그 주인공이 소크라테스인데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당황해가지고 트라시마코스는 도망가고 없고 나머지 사람들한테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의롭게 살아야 되는가라고 설명하는 게 700페이지의 국가론이에요. 와, 난 못 읽을 것 같아. 저도요. 근데 그 700페이지를 읽고 나면은 정의가 뭔지가 다가오냐 여전히 안겠어요.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철학인가 보네요. 네, 그렇죠. 선생님, 선생님 그런 말씀하신 또 새로운 질문이 오면은 또 세계가 파괴되고 다시 다음 차원이 열린다. 언젠가 또 사상 누각이라는 생각에 좀 불안하거나 그런 생각 없으세요? 그렇죠. 굉장히 공부를 해본 사람이나 할 수 있는 그 질문을 던졌어요. 이야, 공부 안 했는데. 핵심이 있어. 그 굉장히 중요한 물음인 게요. 모든 진리는 그냥 그 순간에만 고정돼 있을 뿐이에요. 또 깨져요. 역사상의 모든 게 그렇잖아요. 존 롤스가 얘기하는 게 바로 그 얘기예요. 중첩된 합의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게 중첩된 무슨 합의. 얘기가 뭐냐면 사진을 찍을 때 사진이 초점이 안 맞아요. 근데 이게 초점이 안 맞는 사진을 봤을 때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초점이 안 맞는 사진을 여러 장 겹쳐놨다 보면은 아 이게 책상이구나. 이게 사람 얼굴이나 보이잖아요. 정의가 그렇다는 거예요. 이슬람 신자가 보는 정의가 있을 수가 있어요. 기독교 신자가 보는 정의가 있을 수 있고 불교 신자가 보는 정의가 있을 수가 있어요. 다 틀리고 서로 대화가 안 되지만 한참 얘기를 하다 보면은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떠오른다는 거예요. 네. 보수가 얘기하는 정의가 있고 진보가 얘기하는 정의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아니라 얘기를 하다 보면 둘이서 합의는 불가능해요. 그렇잖아요. 정치적 색깔을 바뀐다는 거는 자기가 응원하는 프로야구 팀을 바꾸는 것만큼이나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게 어떻게 바뀌겠어요? 그거보다 더 어려운 것 같아요. 네. 그렇잖아요. 안 바뀌어요. 근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수 진보 그렇게 싸워도 어느 순간에 나라는 발전하고 있거든요. 뭔가 중첩된 합의라는 게 바로 그러면 떠오르는 건데 네. 바로 이렇다는 거예요. 근데 존 롤스가 이렇게 빈부격차가 심해지는 이런 전 세계적인 상황에서 줬던 어떤 시사점은 뭐냐면은 인류 사회가 지향해야 될 두 가지 정의의 원칙은 확실하게 밝혔다는 거죠. 모든 사람은 기본적으로 자유롭고 평등하다. 두 번째 원칙은 뭐냐면은 차별이 생긴다면 가장 손해를 보는 그 사람도 이익이 될 수 있을 때만 차별은 허용될 수가 있다. 이 두 가지 원칙이에요. 와, 그 결론을 내기까지 얼마나 많은 또 연구와 그런 고민이 있었을까요? 굉장히 어려워요. 네. 근데 철학이 또 재밌는 게 뭐냐면요. 이렇게 새로운 진리가 하나 태어난 것 같지만 이 진리는 이미 2500년 전에도 있었어요. 2500년 전에요. 그 모든 윤리학의 출발은 골든룰, 황금률에서 출발하거든요. 네. 너가 싫은 걸 남한테 하지 마라. 너가 받고 싶은 걸 남한테 베풀어라. 이 얘기에 변형에 지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황금률에서부터 출발해서 여러 가지 상황이 변형해서 하지만은 결과적으로 오는 진리는 25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달라질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과학 문명이 발달하는 것 같지만은 결국은 인간은 태어나서 고통받다가 죽어요. 2500년 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래요. 그러니까 인간 사회를 기본적으로 지배하는 어떤 윤리적인 법칙도 사실은 변하지 않는 거라고 볼 수가 있죠. 제가 어려운 거야. 아니요, 그냥 생각을 많이 하게끔 맞아요. 하는, 네. 와, 이거는 진짜로 하루를 밤새도 계속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고, 끝이 안 날 수밖에 없는, 그렇죠. 그런 이제 얘기들이네요. 탈모가 오기 시작. 너 머리 많다? 아, 아니구나. 뭐야 이거. 벌써 이제 탈모 끼가 오죠. 너무 고민을 많이 하니까. 네네네. 오랜만에 아마 오늘 집에 돌아가는 길은 매번 검색만 하다가 사색을 하게 될 것 맞아요, 같아요. 좀. 그런 느낌. 네. 오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두기들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어김없이 다음 주에 또 만나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